안녕하세요. 어려운 주식을 좀 더 쉽고 맛깔스럽게 분석하는 주식 셰프입니다. 자, 오늘 코스피 이제 소폭 상승했어요. 5.86포인트, 0.18. 네, 0.18%하고 5.86. 사실 상승이라기보다는 그냥 강보합으로 끝난 거죠. 네, 그런 상태고 오늘 뭐 코스피 전반적으로 네, 상승 464, 그다음에 하락한 거 이제 383.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이제 상승 종목이 좀 더 많았던 그 하루이긴 해요. 고가로는 거의 3200까지 또 접근했었는데 뭐 저가로는 뭐 살짝 내려왔다 이제 간 그런 상황이죠. 자, 그래서 오늘 뭐 사실은 오전부터 금융투자하고 연기금이 계속 매도를 했어요. 네, 순매도를 했고 특히 금융투자가 오늘 뭐 거래량으로 보자면 어제에 비하면 많이 줄었습니다. 네, 외인이나 기관 거래량 또 매도량으로 보면 어제 외인 같은 경우 3조 넘게 매도했었고 기관도 1조 4천억인가요? 이렇게 1조 넘게 매도를 했었는데 연기금도 매도 뭐 어제 좀 더 이거보단 더 했죠. 근데 매도량은 줄었어요. 줄긴 줄었는데 오늘 오전 상황을 보면 개인이 매수를 하고 있었고 외인들은 눈치를 보고 있었거든요. 그 상황에서 이제 금융투자하고 연기금이 매도로 압박을 많이 했습니다. 자, 금융투자 같은 경우는 뭐 지수 내리고 싶어하는 애들이었죠. 그동안 이제 외인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좀 이렇게 받쳐주는 매매를 하다가 매수를 했죠. 그러다가 이때다 싶어갖고 어제 외인들 매도가 나오니까 이때다 싶어서 어제 외인들이 매도하다가 숨고르기 할 때 또 매도를 하면서 지수 3200 이하로 푹 떨어뜨리는데 1등 공신을 했죠. 금융투자들. 네. 자, 연기금 마찬가지로 네, 어제 매도가 많았는데 오늘 역시 뭐 매도 많습니다. 순매도고 연기금이야 뭐 이미 뭐 계속 순매도로만 가고 있죠. 여기야 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가고 있는 쪽이고. 자, 그래서 이제 금융투자가 오늘 지금 뭐 결과적으로 이렇게 보이지만 지수를 갖다가 계속 상승폭을 제한을 하고 여러 분야에서 이제 종목들에서 조금 특히 대형주들 네, 주춤하게 만드는 그 1등 공신 역할을 오늘 했죠. 자, 외인들 어제보다 매도 많이 줄었는데 뭐 매수 뭐 여전히 매도보다는 이제 못 따라가고 있어서 지금 순매도 상태인데 전반적인 그 순매도가 그렇게 규모가 크진 않아요. 그리고 매도량 자체가 어제보다 많이 줄었기 때문에 일단 뭐 상황을 지켜봐야 되지만 일단 뭐 그렇게 심하게 더 누르는 거는 조금 쉬는 상황인가 이렇게 좀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 금요일이라 어차피 그 금요일은 일주일 중에 가장 매도가 강한 날이긴 하죠. 그래서 좀 지켜봐야 되는데 간밤에 뉴욕 상황, 그러니까 미국 증시 상황이 뭐 다우도 그렇고 실적 중심의 다우, 그다음에 기술주 나스닥 모두 상승이 좋았기 때문에 오늘 어느 정도 좀 장 초반에도 그렇고 오전장에는 기술주를 포함해서 대형 종목들 좀 분위기가 반등물 모색을 했죠. 근데 오늘 뭐 이런저런 핑계 대면서 이제 금융투자하고 연기금하고 매도를 했죠. 매도를 하다 보니까 약간 눈치를 보고 있었던 방향성의 눈치 보던 외인들마저 이제 매도로 돌아서면서 완전히 순매도가 됐죠. 네, 뭐 물론 이제 오전에 외인들 소폭의 순매도이긴 했어요. 약간의. 근데 금융투자가 계속 매도를 했죠. 오늘 같은 날은 사실 뭐 특별한 이유가 없어요. 다 좋은데 뭐 넷플릭스가 생각보다 실적이 좀 안 나왔는데 그걸 빌미로 한다 그러면 컨텐츠나 이제 통신주 이쪽이 좀 낙폭이 커야 되는데 또 그렇지도 않거든요. 오늘 그냥 핑계거리에 핑계만 대면서 어떻게든 누르고 싶어 했던 날이었고 이제 그 장 종료 시황을 보면 얘네들 할 말이 없으니까 그냥 차익 실현이다. 네, 차익 실현하려면은 뭐 어저께 그저께 뭐 미리 더 했었어야죠. 차익 실현 때문에 뭐 한 거다 이렇게 핑계만 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도 네, 주가를 지수를 이렇게 누르다 보니까 또 대형 종목도 일부 누르다 보니까 좀 애매한 상태가 되니까 매수도 어느 정도 하면서 순매도 규모를 줄였는데 사실 오늘 지수 하락은 금융투자하고 연기금이 앞장을 섰어요. 예, 둘이서 눌렀던 상황이고, 뭐 본인들이 차익 실현하겠다는데 뭐 말릴 사람은 없죠. 네. 어쨌든 분위기는 이제 그렇게 갔습니다. 개인 계속 지금 10조 이상 순매수를 하고 있어요. 근데 매도도 좀 많이 나오고 있긴 하죠. 예, 매도 같은 경우는 그냥, 어, 뉴욕 상황에서 뭐 넷플릭스 실적이 조금 기대 이하더라.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하다 보니까 상황도 모르고 이제 그냥 공포심에 나온 매도들도 좀 있죠. 네. 자, 그래서 이제 비차익 거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수는 조금 늘었는데 매도는 또 많이 줄었어요. 자, 그래서 어제에 비해서는 순매수 규모로는 좀 많이 줄었죠.
자, 이런 상태고 어쨌든 매도 규모가 좀 많이 줄었는데 여전히 기존 규모 정도 이렇게 돼요. 다만 이제 매수가 좀 더 이렇게 늘어나는 분위기가 좀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공격적으로 매수 나올 만큼 그 상황은 아직은 아니라는 거죠. 좀 지켜보겠다는 겁니다. 자, 그 가장 큰 이유가 이제 이런 거예요. 저번 주인가요? 이제 이번 주인가 말씀드렸는데 그 몇 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코스피가 아직은 3200을 시원하게 돌파한 적이 없어요. 여기도 장중에 올라갔다 밀렸고 결국 그 여파로 많이 밀려 내려왔고 이때도 이제 반등해서 종가 기준으로 3200을 처음 넘겼는데 다음날 바로 밀리면서 또 여기까지 밀려 내려왔고 3200만 건드리면은 이제 3000까지 밀려 내려왔죠. 근데 어제인가요? 제가 설명드릴 때 말씀드렸지만 기존의 상승세는 한 2750인가요? 이쯤에부터 올랐기 때문에 단기 상승폭이 좀 많이 컸어요. 그리고 급하게 올랐죠. 커브 자체가 급했고 내려와서 다시 반등할 때도 급히 올라갔잖아요. 며칠 만에. 네, 이러다 보니까 낙폭이 또다시 오른 만큼 다시 밀려 내려오는 그 구조가 됐죠. 근데 그 이후에 계속 이렇게 숨고르기를 하면서 박스권 3000에서 한 3080 정도 사이에서 숨고르기를 했고 그 이후에 박스권 상단 돌파하면서 차근히 올라온 다음에 3100 윗부근에서도 이제 차근히 다지다가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커브 자체가 이때에 비해서 많이 완만하죠. 그러다 보니까 조정을 받더라도 이 폭이 여기까지 내려오진 않고 그래도 한 3150 정도 예상입니다. 3150 정도에서는 이제 지지 기반을 다지면서 이제 어닝 시즌이잖아요. 실적 발표 그 내용을 보면서 실질적으로 기대치에 비해서 어느 정도 이제 반영이 되는지, 어느 정도 이제 결과물이 나오는지, 이제 컨센서스에 부합을 하는지, 초과를 하는지, 아니면 미달하는지 이런 부분도 종합적으로 보면서 재상승 여부를 타진을 할 것 같아요. 네, 일단은 3200은 조금 벽을 느끼는 것 같고요. 오늘 장 초반에 이렇게 장 초반에는 그래도 뭐 금융투자하고 연기금이 매도를 했지만 외인들은 눈치를 좀 보고 있었거든요. 매도도 했지만 매수도 많이 하고 눈치 보고 있었고 개인들이 좀 강하게 매수를 하면서 3200 하단까지, 이게 3200선입니다. 하단까지 밀고 올라갔지만 여전히 좀 힘은 조금 부족했어요. 그리고 금융투자가 이제 매도를 늘리면서 이제 외인들마저 이제 매도로 돌아서면서 결국은 주가가 내려오고 끝났죠. 그래서 오늘 뭐 사실 그 금융투자가 원하는 대로 또 어제 이후에 어제도 이렇게 원했던 거 오늘도 뭐 반등한 거가 있으니까 원한 거라고 볼 수는 없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3200 올라가는 건 막는 데는 또 성공을 한 것 같죠. 자, 그래서 이 지수의 여파로 오늘 또 강한 매수가 못 들어온 그런 경우도 있어요. 네, 외인 매수 특히. 자, 이런 상황이었고요. 자, 그래서 지금 개별 종목 좀 볼 건데 일단 뭐 간밤에 나스닥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오늘 기술주들 또 반등할 수 있는 그런 날이었는데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좀 기술주들 잘 가다가 이제 오후에 또 미끄러지는 모습이 또 나왔죠.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사실은 83,000원을 좀 회복을 하는 게 중요했는데 오늘 계속 이제 뭐 힘이 좀 부진하긴 했어요. 네, 오전에 잠깐 조금 어떻게 해볼까 하다가 부진했는데 자, 삼성전자입니다. 자, 삼성전자 시초가 자체가 82,900원 가면서 고가, 여기가 오늘이에요. 오늘 여기. 자, 이렇게 가면서 어떻게든지 오늘 좀 해보려고 좀 노력을 했죠. 83,000원을 회복해 보려고. 네, 어디 갔죠? 자, 그래서 오늘 여기서 지금 저기 조금만 더 이렇게 되면 좋은데 제가 보면 볼수록 미래에셋 대우가 그 HTS 중에서 가장 안 좋은 것 같아요. 되게 좀 못 만든 것 같아요. 좀 차트를. 네. 자, 그래서 네, 이렇게 볼게요. 자, 오늘 여기서부터 이렇게 시작하면 돼요. 그래서 장 초반에 82,900원으로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잘 안 보이실까요? 이렇게 82,900원에 시작을 했는데 이제 매도물 나오면서 좀 밀렸죠. 밀린 상황에서 다시 반등을 시도를 하면서 오늘 83,000원 제가 거드릴게요. 안 보이시니까 이거 83,000원이에요. 자, 83,000원을 어떻게 해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결국은 거기에 대해서 힘에 붙이다 보니까 실망 매도물까지 나오면서 쭉 밀리는 분위기였죠. 마지막에 82,400원에서 좀 지지라인을 좀 이렇게 형성하긴 했지만 기본적인 오늘 추세를 보면 이 위에 시가 기준을 할 때 좀 이렇게 밀려 내려오는 뭐죠?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 잘못 눌렀네요. 시가 기준으로 보면 이렇게 좀 밀려 내려온 모습으로 좀 끝났어요. 네, 약간씩 이렇게 하방으로 조금 밀려 내려온 좀 힘에 붙이는 모습을 좀 보였죠.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여기죠. 종가니까. 자, 여기까지 이렇게 좀 밀려 내려오는 모습이에요. 오늘 하루 종일 좀 이렇게 밀리는 모습을 보였고, 그 시간 그만요. 장 종료할 때도 동시호가 때도 결국은 이 위로 계속 올려치던 모습이 다시 밀리면서 떨어지는 이런 모양새를 좀 그렸어요. 자, 그래서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은 전반적으로 볼 때 자리를 어디서 잡느냐 이게 좀 중요하거든요. 이제 박스권 매매로 좀 돌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전에 좀 이제 수급을 한번 좀 볼게요. 자, 수급 보시면 거래량은 이제 어제에 비해서 많이 줄었어요. 왜? 어제 83,000원이 깨졌기 때문에 프로그램 많이 터졌죠. 많이 터져 나오다 보니까 거래량 늘 수밖에 없어요. 중요 자리 부분이 깨지면 프로그램이 매도물이 나오기 때문에 어제 보시면 이제 매도가 막 늘어났죠. 네, 여기 보시면 뭐 매도물 막 늘어났잖아요. 특히 어제는 뭐 금융투자가 누르고 싶어서 완전히 신난 날이었기 때문에 얘들이 늘리면서 83,000원 깼죠. 자기도 원하는 대로 했잖아요. 자, 근데 오늘은 거래량이 이제 어제에 비해서는 많이 줄었죠. 한 800만 정도 줄었으니까 많이 줄었는데, 자, 외인들도 이제 300만 정도 줄였고, 기간 통틀어서 400만 정도 줄였어요. 둘이 합해서 700만 정도. 그러니까 어제 그 늘은 만큼을 결국 얘들이 다 줄인 거거든요. 금융투자 어제 이만큼 늘렸는데, 결국은 그 전만큼으로 줄였어요. 줄였는데, 여기서 보셔야 되는 게, 물론 거래량이 많이 줄었지만 그 전에 뭐 이 정도 거래량 뭐 이거보다 적죠. 1300보다 적죠. 이 상황에서 금융투자 1800, 180만 정도 이렇게 되면서 많이 팔았어요. 근데 그거보다도 작아요. 지금 매도 수치 자체가 많이 작아졌거든요. 네. 뭐 이때 비해서도 많이 작고, 그쵸. 이때 비해서는 왜냐면 여기 거래량이 좀 있잖아요. 거래량이 더 많기 때문에 그 비례로 이제 계산을 해보면 물론 이제 얘에 비해서는 좀 많은 편이에요. 그쵸? 근데 요런 애들이랑 이렇게 비교해 보면은 사실 거래량이 조금 줄어드는 거랑 비슷하거든요. 자, 그리고 자 보시면 연기금도 그동안 이제 500만 대 이렇게 좀 며칠 유지를 했었는데 이때 쭉 이렇게 봐도요 가장 적어요. 이제 매도물이 좀 많이 줄어든다는 거죠. 매도 압박이 좀 줄어들어요. 근데 반면에 이제 보시면 매수 같은 경우도 이제 전에 이제 400만 대 유지됐던 게 조금 줄긴 했어요. 네, 한 100만 정도 줄긴 했죠. 얘도 소폭 줄긴 했고, 근데 투신 같은 게 늘고, 외인들도 소폭 줄었는데, 매도량이 주는 거에 비해서는 매수량 그 주는 비율이 그렇게까지 높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이제 주가 자체가 이제 반등을 할지 봐야 되는 그 상황이다 보니까 강한 매수가 안 들어왔고 오늘 자체가 보면 외인이나 기관이 순매도를 했던 날이기 때문에 강하게 들어오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매도량 자체를 좀 많이 줄이는 그런 상황이 됐거든요. 네, 매도량 자체를 많이 줄여주면서 좀 매도 압박이 조금 줄어든 듯한 그런 모습이 좀 있어요. 그래서 얘 보면은 이제부터 포인트가 뭐냐면 삼성전자도 이제 박스권 매매로 돌입을 하는지 이거를 좀 보셔야 됩니다. 좀 늘릴게요. 기존에 있었던 박스예요. 기존에 있었던 이제 박스 상단 부분이 82,500원 정도 됐었죠. 82,500원. 네, 500원 정도고 하단은 81,100원 정도 돼요. 여기 81,000원에서 1,100원 정도 이렇게 되는 데인데 이 안으로 온다. 자, 이렇게 된 경우에 뭐 사실 조금 더 밀리니까 뭐 마음은 쓰라리실 수 있는데 전에도 이렇게 급등한 이후에 내려와서 이 박스권 하단 최소한 81,100원 부분은 지키면서 횡보를 하다가 다시 한번 반등을 했죠. 네, 물론 뭐 전체 큰 추세를 볼 때 여기를 이렇게 왜 안 지키죠? 올라간 다음에 반등을 했는데 반등점이 딱 요 정도까지예요. 그 다음에 반등점이 딱 요렇게 어떻게 보면 살짝 내려가는 듯한 느낌. 이래서 뭐 헤드앤숄더 모양으로 추세가 반전됐다 이렇게 뭐 보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는데 지금 이 기간 동안에 이런 모습들이 그 텍사스 공장의 그런 문제, 그 한파로 인해서 공장이 멈췄던 거,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좀 그런 여파들, 네. 그리고 최근에 들어서 이제 반도체 수급에 대한 부분들, 네, 이런 게 조금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건 삼성 그 뭐 가전도 그렇고 삼성의 이제 전자제품들 그쪽 다루는 쪽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쪽에서는 이제 실적에 대한 우려가 좀 있을 수 있죠. 단기적으로. 근데 여전히 삼성 같은 경우는 뭐 파운드리 쪽도 그렇고 좀 수요가 좀 늘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어 보이거든요. 네. 특히 삼성 같은 경우에 지금 투자를 많이 해서 비용적인 부분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재무제표상에서는 좀 이 뭐라 그럴까요?
순위 구조가 조금 나빠 보일 수도 있긴 한데 그만큼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해 나간다라고 또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TSMC도 그렇고 추격하는 경쟁자들하고 이 경쟁이 좀 강해지는 거는 좀 맞습니다. 맞지만 여전히 뭐 밸류에이션은 좀 괜찮아 보이지 않나 하고 보이거든요. 자, 그렇게 보면 얘가 빠진다 그래도 결국은 81,100원, 여기서 뭐 1,100원 더 빠지는 건데 물론 쓰라리긴 하죠. 네, 쓰라리긴 하지만 어쨌든 뭐 내려온다 그러면 박스권 매매로 하단에서 어쨌든 조금 더 매수를 하고 상단에서 조금 일부 차익 실현을 하면서 85,000원까지 반등을 하는지 이걸 보는 게 앞으로 이제 그 매매 전략으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단기간으로 이렇게 좀 매도물이 어느 정도 나오는 게 이제 공매도 앞두고는 좋아요. 공매도가 있는 상태에서 너무 이렇게 9만 원, 9만 원이니 이런 데까지 올라갔다가 공매도가 나오면 사실 공매도 피해를 더 볼 수도 있는 상태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쨌든 안정적인 구간, 지지 구간을 만들면서 가는 게 오히려 더 괜찮은 모습이라고 좀 보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전자 종목 중에 이제 LG전자 오늘도 빠졌어요, 얘도. 네, 오늘 나스닥이 오른 상황에서 오늘 얘도 마찬가지로 보이시겠지만 금융투자 연기금 좀 매도가 좀 나왔죠. 그러면서 외인들 매도가 나왔는데 자, 외인들 같은 경우에는 매도량을 줄이겠지만 매수를 많이 줄였어요. 그러니까 좀 매수에 대해서는 관망. 그러면서 매도를 좀 줄였다는 거는 글쎄 이렇게까지 뭐 하방 압력을 줄 만큼 차익 실현을 강하게 할 만큼 그런 자리는 아닌 것 같다라고 보는 거죠. 자, 연기금 뭐 매수 소폭 줄였고 다 금융투자 다 줄이긴 했어요. 줄이긴 했는데 이게 뭐 3만 정도 줄였고 여기도 뭐 한 얼마죠? 7만 정도 이렇게 좀 줄였어요. 투신도 줄이고 다 줄였는데 기본적인 그 매수들을 보면은 뭐 여기서 더 늘리고 있지는 않죠. 이 정도 규모만 보고 있고 어쨌든 매수는 유지하되 매도를 줄였다. 연기금은 이제 소폭 6만 정도 줄였죠. 여기서는 보시면 7만 정도 줄였는데 매수는 6만 정도 줄였어요. 뭐냐면 매도량을 더 줄였어요. 다 이 모든 게 이제 뜻하는 게 뭐냐면 이제 여기서 그렇게까지 크게 압박을 하면서 주가를 떨굴 위치는 아닌 것 같다. 어느 정도 좀 더 조정이 오더라도 강하게 이제 푸시해서 밀어내릴 그 구간은 아닌 것 같다라는 그런 과정에 지금 들어가는 거죠. 자, 그래서 LG전자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이제 그러면 과거에 좀 큰 박스 형태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이 안에서 여기 하단 박스에서 있었지만 크게 이렇게 가장 중요한 지지 라인. 자, 15만 7천원 정도, 7,500원 정도, 500원에 600원 정도 되죠? 15만 7,500원, 7,600원. 자, 여기에서 많은 이제 그 가격 경험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은 물론 이제 지지도 있고 저항도 있고 했었지만 지금 이제 지지선으로 작용을 해야 돼요. 여기에서. 그러니까 15만 7,900원. 네, 15만 7,900원. 15만 8천원 정도로 이렇게 그냥 심플하게 볼게요. 15만 8천원. 거기를 베이스라인으로 잡고 자 1차적으로 16만원이 안 깨져야죠. 가격 저항선 중에 큰 거 중 가격 지지선 중에 큰 거 중에 하나니까. 그럼 여기서 16만원 부분에다가 자 보기 편하시게 제가 또 이거 거드릴게요. 자 16만원 부분에 이제 지지라인 만들고 16만원 부분에서 어느 정도 지지를 하면서 더 이상 빠지지 않는다. 자 그렇게 되면은 여기에서 이제 17만 한 3천원 정도 되죠. 여기 요 구간 17만 한 3천원 되는데 저기서 17만 3천원까지 지금 단기 박스 형태로 박스권 매매가 가능한 거예요. 네. 제일 중요한 거는 16만원 부분에서 이제 어쨌든 지지가 되는지 이걸 보면 여기서 지지라인 확인하면서 내일이 금요일이니까 사실 내일 결판이 나는 거거든요. 금요일날 평상적으로 좀 매도가 강한 날이기 때문에 내일 어느 정도 매도가 나온다 하더라도 여기에서 16만원을 깨지 않고 특히 16만 이쯤 부분 되니까 16만 2천원을 깨지 않는다 그러면 여기 반등세가 나올 확률이 되게 높아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부분에서 지지가 되고 안 빠진다 그러면 가지고 계셨다가 17만원 부분 이 직전에서 1차 수익 실현 하시고 그 다음에 반등한다 그러면은 그 상단에 있었던 부분이죠. 17만 7천원 전에 이 전에 또 일부 또 매도를 하시면서 수익 확정을 하시고 그렇게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얘도 마찬가지로 이 상황에서 지금 단기적으로 18만원 부분까지 이렇게 상승을 하면 공매도 타깃이 될 수가 있어요. 단기간 너무 상승이 크면 오히려 지금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사실은 한 16만원 부분까지 내려와서 여기서 어느 정도 이제 조정을 받으면서 이런 모양으로 옆으로 횡보를 하면서 다져주는 게 공매도를 앞둔 상황에서는 조금 더 안정적으로 가는 모습일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건설주인데 사실 그
GS 건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좀 애매모호한 상태가 됐어요. 지금 자꾸 46만원 돌파를 지금 얘가 시도를 지금 하고 있죠. 46만원. 단기적으로 보면 이제 고점 부근으로 가는 거고, 모양새를 보면 차트가 이제 계속 이렇게 파동을 치면서 N자형 파동을 치면서 올라가는 모양이긴 한데 계속 부딪히고 있거든요. 46만원. 그래서 오늘 46만 100원. 이 위에 있긴 해요. 종가 기준으로 46만 100원. 그러니까 46,100원. 죄송합니다. 46,000 위에 있긴 한데, 여전히 지금 매도가 나오는 상태고, 단지 좋은 거는 이제 거래량이 좀 줄어든다는 거. 요거는 좋긴 한데, 어찌됐건 얘는 조금 부담스럽긴 해요. 46,000원 지지받느냐? 여기 대해서 아직 명확하게 나온 게 아니거든요. 아닌 상태고. 수급상으로 봐도, 네. 지금 뭐 매수가 조금 줄어들죠. 거래량이 물론 줄어들었으니까 주는데, 외인이나 뭐, 금융투자, 연기금 모두 매수가 좀 줄어든 상태예요. 여기서 또 만약에 저게 강하게 올라가려면 얘네들 매수가 유지가 되던가 최소한 늘어나야 되는데 줄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여기서는 차익 실현물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도 좀 염두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같은 경우는 매도량이 좀 줄었기 때문에 올라가서 버텼는데 죄송합니다. 지금 뭐 3일 연달아 이제 46,000이라는 선을 앞자리를 만들긴 했지만 여전히 아직까지는 좀 방향성이 조금 불확실한 상태예요. 그리고 오늘 고점에서 저렇게 음봉 형태로 나왔다는 거는 매수 자체를 강하게 받쳐주고 있지는 않은 상태다 보니까 내일 봐야 돼요. 내일 다시 박스권 아래로 내려올 수도 있어요. 예, 있는데 어쨌든 내일 46,000원을 지지하면서 끝나는지 그게 다음 주에 가는 방향성에도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지지하면서 끝난다 그러면 사실 그 위에서 어디까지 올라갈지 요거는 주말 동안 상황도 그렇고 외인이나 기관들의 좀 매수 그 강도를 좀 봐야 되기 때문에 되게 불확실성이 커져요.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좀 있는데 불확실성이 커지는 게 주식시장에서 사실 더 두렵습니다. 위에 올라가는 방향이 크거나 내려오는 그 이제 하락하는 방향이 크면 오히려 거기에 대해서 대응하기가 편해요. 네, 대응하는 방법이 좀 더 편한데 불확실한 경우에는 방향성을 모르기 때문에 매매 전략을 세우기도 상당히 어렵거든요. 근데 만약에 좀 내려와 준다 그러면 유효합니다. 이 박스권 매매 형태로 또 다시 가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 오늘 픽한 것들이 경우에 따라서 이제 박스권 매매 공매도 재개 전에 박스권 매매를 할 수 있는 애들이거든요. 그래서 45,000원 부근까지 내려와서 지지받는다. 여기서 하셨다가 45,800원 정도 이 부근에서 이제 매도를 하시는 박스 매매가 가능한 그런 상태예요. 그렇게 접근하시는 게 사실 맞고요. 자, DL 같은 경우에는 오늘 네 이렇게 올라갔는데 뭐 1.4포인트 이제 35,000원 위로 살짝 올라갔어요. 이제 박스권 하단에서 이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죠. 근데 얘는 뭐 여전히 뭐 크게 기관들이 보시면 매도도 뭐 연기금도 매도 안 하고 뭐 외인들은 오히려 매도 줄이고 있고 외인들 오늘 매수 많이 했고 보험이 딱 매수 들어왔죠. 근데 보험은 사실은 지속적인 그 플레이어 참여자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보험만 갖고 판단하기는 기간을 판단하기는 좀 쉽지는 않아요. 근데 어쨌든 외인들은 뭐 이때 워낙에 적긴 했지만 매수를 좀 늘려준 상태 이렇게 됐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지금 전에 이제 말씀드렸던 이 박스 하단 한 35,000원 부분 되죠. 35,000원 부분 그 다음에 35,800원 이 박스 안에서 지금 이제 움직이는 형태가 좀 나올 수 있어요. 기존에도 이렇게 나오고 올라갔다 밀렸는데 결국 이 박스 안에 있죠. 다시 이렇게 박스 안에 이 박스 안에서 좀 많이 이렇게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35,000원 부근에서 지금 이제 조금 올라갔지만 이 부분에서 지지 보면서 이제 매수를 하시고 35,800원 부분에서 이제 매도하면서 박스권 매매 이게 계속 횡보 형태로 간다 그러면 그렇게 갈 수가 있겠죠. 물론 장기적으로는 이제 건설주들이 좀 많이 올해 하반기까지 많이 상승할 것 같아요. 이거 장기적으로 보는 거고 공매도 전에 이제 좀 중단기적으로 매매를 하실 때는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박스권 매매들이 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볼 종목이 이제 대한항공인데 대한항공 자 추락하는 거에 날개가 이런 말이 좀 그렇긴 하네요. 좀 별로 쓰고 싶지 않네요. 자, 대한항공이 그동안 조금 지지부진하죠. 네, 항공주들 다시 또 지지부진하는데 자, 얘 보면은 이 오늘 보시면 거래량이 많이 줄었어요. 대신 연기금 네 매도 많이 줄였고 금융투자 오늘 좀 장에서는 많이 판 날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순매도 한 날인데도 불구하고 줄였어요. 다만 투신이 매도를 늘렸죠. 자, 외인들도 이제 매도를 줄였고
다만 이제 매수 자체도 그렇게 늘진 않았는데 금융투자 오늘 같은 날 매수를 늘렸죠. 연기금 매수를 늘렸죠. 투신 어쨌든 매도도 많이 했지만 매수도 늘렸어요. 자, 이 분위기를 보면 순매도 분위기를 보이지만 사실 보면 기관들은 이제 반등을 할 수 있겠다라고 이제 보이는 부분도 있어요. 반등점. 이게 잘 안 보이실 수 있는데. 자, 차트 자체가 보시면 이제 이렇게 해서 올라갔다 밀려 내려오다가 여기까지 보시면 이제 밀려 내려왔죠. 근데 그 이후에 보시면 한 요정도 부근, 자, 요정도 부근을 놓고선 얘가 여기에서 쭉 지지받는 모습이 보이죠. 자, 그쵸? 지지받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얘가 사실 다음 타진을 했을 때 결국 올라갈 때 요정도 선까지 노릴 수가 있게 돼요. 자, 27,100원, 150원 정도까지 이제 반등을 노릴 수 있게 되거든요. 거기까지 노리게 되는데,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실적이 나와서 계속 좋게 갈 수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얘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여기가 깨지면 더 내려올 수 있기 때문에 좀 골치 아프긴 해요. 근데 26,300원 정도를 지지받는다. 그러면 그 지지받는 거 보고 분할 매수 하셨다가, 27,000원 부분에서 이제 매도를 하는 박스권 매매가 가능해요. 1차 매도 후 여기서 돌파하면은 사실, 그 위에까지 올라가기가 조금 쉽지는 않은데 한 27,300원 정도 부근에서 또 한번 부분 매도를 하시는 게 좀 좋지 않나 싶어요. 실적이 큰 게 뭐가 나오지 않는 이상 이제 강하게 28,000원까지 반등하기는 좀 쉽진 않거든요. 여기까지 반등하려면 뭔가 좋은 실적 관련된 좋은 소식이나 또는 새로운 계약 체결이나 이런 게 좀 나와야 돼요. 그리고 그 전에는 박스권으로 이렇게 매매가 가능한 그런 종목이에요. 자, 그 다음에 요즘 좀 하락폭이 좀 있었던 애인데, 자, 자동차인데요. 자, 자동차 종목도, 요거부터 먼저 볼까요? 자동차 보면은 오늘 전반적으로, 연기금 이런 쪽 투시는 매도로, 순매도, 외인들 순매도, 금융투자 순매수, 이렇게 보이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은 연기금 같은 경우는 매도를 많이 늘렸어요, 사실은. 이 종목에 대해서 좀 매도를 많이 늘렸고, 다만 이제 외인들은 거래량이 많이 늘었죠? 근데도 불구하고 외인들은 매도를 줄였어요. 자, 금융투자 오늘 장에서는 순매도를 했죠. 근데도 불구하고 줄였어요. 자, 근데 이제 매수 규모를 보면 연기금이 매수 많이 늘렸죠. 매도도 늘렸지만 금융투자가 보시면 매수를 많이 늘렸어요. 외인들 매수 늘렸죠. 자, 이게 뭐냐면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지금 최근에 좀 며칠 하락을 했잖아요. 하락을 했고 23만원이 깨진 상태에서 23만원 회복하느냐 이거를 오늘 타진했던 날이에요. 연기금 매도나 이런 거는 사실 그런 데서도 또 많이 나왔어요. 보시면 23만원 타진하다가 밀렸거든요. 얘는 왜 이렇게 됐지? 자, 이걸 이렇게 보시는 게 자, 됐다. 자, 오늘 여기가 이제 오늘인데 시초가 자체를 조금 올려서 시작을 했죠. 22만 여기가 6,000원인데 22만 6,500원에서 이제 시작을 했고 여기에요, 여기 요 선. 자, 그 다음에 이제 밀려 내려오고 쭉 밀리다가 22만 4천원 부근에서 이제 계속 지지를 했죠. 보시면 계속 지지를 받잖아요. 여기서 밀리진 않아요. 반등 시도를 하다가 그 반등을 성공을 해서 22만 6천원. 자, 오늘의 종가 22만 6천원인데 이걸 기준 한번 볼게요. 초반에 여기 장 초반에 여기서 시작을 해갖고 여기 10자 시작을 해갖고 올리다가 이제 밀려서 내려와갖고 쭉 밀려 내려온 빠지는 추세여서 이 부분에서 22만 4,500원 정도 되죠. 거기 22만 4,500원에서 지지라인을 형성한 다음에 반등을 줬고 그 26만원을 놓고 올라가느냐 지지하느냐 이게 계속 이렇게 파동을 쳤죠. 이렇게 큰 파동을 치다가 결국은 22만 6천원에서 이제 끝났어요. 끝난 상황인데 오후장에 23만원 돌파를 시도를 했었죠. 장 막판에 오후장에 가면서 시도를 했다가 이제 매도물이 나오면서 밀렸어요. 자, 여기에서 이제 연기금도 그렇고 좀 매도가 나왔던 것 같아요. 23만원을 건드렸기 때문에 그것도 그냥 건드린 게 아니죠. 여기만 건들고 내려온 게 아니라 돌파했다 빠지니까 오히려 매도물이 더 나온 상태가 됐죠. 이 구간에서 또 그래서 거래가 좀 많아졌는데 여기서 또 매도물도 많이 나왔거든요. 이쪽 가면서 차익도 나오고 여러가지 나왔는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는 지금 수급상 흐름을 보면 누르는 걸 줄이고 어쨌든 올리는 거에 대해서 좀 타진을 하는 분위기예요. 자, 그래서 얘는 지금 여기서 22만 6천원 부분 또 22만 아까 얼마였죠? 4,500원 부분에서 지지라인 형성하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23만 3천원 정도 23만 3천원 부분 여기죠.
이 부분까지 조금 한번 반등을 줘야 돼요. 자, 이 박스권이 기존에 22만 6천원 정도 있었거든요. 상단이 22만 3,300원, 네, 23만 3천원, 죄송합니다. 그 정도의 이제 박스가 있었기 때문에 얘가 여기서 이제 반등해서 여기까지만 올라와 주면 그 다음 똑같이 이 박스 매매요. 22만 6천원 부근에서 안 빠지고 지지하는지 보고, 그러면서 분할 매수한 다음에 얘가 보통 이렇게 올라가면 23만원 또 뚫었다 내려오거든요. 이렇게 뚫었다 내려와요. 그러니까 한 23만 1천원 부근 이쯤에서 이제 차익, 그러니까 수익 실현하는 그런 박스권 매매 형태로 이제 가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기아차. 네. 기아죠. 기아차가 아니라 기아. 기아 같은 경우는 오늘 추세가 조금 많이 좀 훼손이 됐어요. 이제 호가 자체로는 얼마 많이 빠지진 않았지만 83,500원 이런 게 좀 깨지면서 조금 많이 내려왔고, 사실 어저께가 85,900원에서 여기까지 85,000원도 깨졌고 84,000원도 깨지는 그런 날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좀 추세가 어제 많이 무너졌기 때문에 오늘 좀 반등이 나와야 되는 날인데 오늘 또 밀려났어요. 밀려났는데 얘는 연기금이 계속 매도를 늘렸고, 금융투자 오늘 매도를 좀 줄였죠. 금융투자는 외인들도 매도를 많이 줄였어요. 자, 집계상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매수를 늘렸고, 자, 매수를 늘렸고 매수 늘렸어요. 집계상 그런 거예요. 최종 집계. 네, 투신 늘렸죠. 최종 집계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얘 자체가 사실 오늘 반등을 하다가 밀린 상태인데, 자, 얘도 오늘 상황 볼게요. 여기 자체가 시초가예요. 시초가에 보시면 4,500원에서 시작을 했어요. 오늘 시초가, 여기가 시가가 84,500원, 네, 고가가 84,900원. 자, 언제 고가가 나왔죠? 자, 또 안 눌러져. 시가가 여기에요. 시가 형성된 데가. 그리고 85,000원이 여기입니다. 자, 오늘 추세를 보시면 장 초반에 어떻게든지 85,000원을 해보려고 84,500원에서 시작을 해서 쭉 올리면서 84,900원까지 했다가 밀려 내려왔죠. 거래량도 오늘 거래량 중에 오후장 때 한번 빼면은 가장 많이 이렇게 좀 터졌어요. 네. 근데 뭐죠? 바로 매도물이 나오면서 밀려났잖아요. 네. 근데 내려오면서 어떻게 돼요? 거래량이 계속 이렇게 밑에서 터지죠. 자, 뭐냐? 장 초반에 85,000원을 회복을 하려는 분위기가 사실 오늘 매도의 그 형태를 보면 연기금도 그렇고, 네, 금융투자는 양은 많이 있어요. 투신도 그렇고 또 외인도 그렇고 특히 기관 주도로 매도물이 나오면서 좀 많이 빠졌어요. 많이 빠진 상태였어요. 근데 그 상태에서 결국은 이 부분에서 사실은 여기가 이제 반등을 좀 할 수 있는 반등 기반점이었죠. 자, 이 부분 83,700원, 750원 이쪽 부분 거기에서 반등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그러면서 이제 거래량이 나오면서 반등 시도를 한 거예요. 근데 결국은 83,500원까지 깨지면서 조금 내려왔어요. 그래서 추세상 보자면은 좀 약해 보이긴 합니다. 얘는 이제 추세가 완전히 지금 전환되진 않았어요. 막판에도 그렇고 좀 전환되지 않았는데, 다만 매도 압박은 좀 줄어든 상태예요. 매도 압박. 근데 추세가 계속 좀 빠지고 있죠. 빠지고 있는 상태예요. 얘는 보시면 빠지고 있는 상태. 근데 매도 압박이 줄어들고 있어요. 자, 내일 봐야 되는데 내일도 똑같이 얘 몸통 위로 하면서 다시 한번 83,500원 그 이상을 이제 회복하려는 움직임이 나올 텐데, 자, 거기에서 이제 버텨내는 게 중요합니다. 거기서 버텨내면 그래프 자체도 그렇고, 여기서 제일 좋은 거는 꼬랑지 만들면서 소폭이지만 양봉형 네, 요런 형태, 요거 같은 형태가 나와주면 좋아요. 몸통 안에 있으면서 다 이렇게 하면서 반등선을 만들어 주는 거죠. 그게 지금으로선 가장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차하고 다르게 기아는 조금 추세가 아직은 이게 조금 빠져 있던 추세이기 때문에 얘는 확실히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꺾여지는 거를 좀 보고 접근하셔야 돼요. 근데 만약 된다 그렇게 되면요, 얘가 어쨌든 이 부분 83,500원 500원 선을 회복한다고 치고요, 거기에서 85,000원 사이 요 부분을 놓고 이제 박스권 매매가 가능합니다. 85,500원 3,500원을 지지하는지 보고 거기에서 분할 매수하셨다가 한 84,800원, 네, 이런 부분에서 이제 매도하시는 그런 공매도 전까지 그런 전략이 좀 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얘는 다른 종목에 비해서 좀 리스크는 있어요. 빠지면 또 더 빠질 수 있거든요. 여기까지도. 네, 그런 건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주의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박스권 매매, 공매도 하기 전에 박스권 매매 좀 가능한 종목들 좀 봤고요. 네. 추가로 뭐 이렇게 훑어만 볼게요. SK 케미칼이나 삼성 엔지니어링 그동안 봤던 건데, 뭐 요약을 하자면 삼성 엔지니어링 여전히 뭐 연기금이 매수하는 힘으로 좀 올라가고 있어요. 연기금 매수. 네. 외국계가 또 간만에 또 이제 매수를 좀 해줬는데, 뭐 매도도 늘렸지만 이렇게 매수량이 들어왔죠. 자, 그리고 지금 뭐 기관들 매도는 되게 적어요. 근데 연기금이 소폭 지금 매도를 늘리고 있다는 거는 차익 실현도 조금씩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밑에서 산 거. 근데 어찌됐건 연기금 매수 형태로 조금 올라가고 있는 좀 재밌는 모습이에요. 그동안 연기금 때 많이 빠졌었는데, 뭐 이번 주 목표 28만원 상단이니까 뭐 지금 이 가격대면은 28만원 위에서 뭐 끝낼 수 있을 만큼 좀 충분한 그 호가를 갖고 있죠. 다만 지금 이제 과매수, 심리적으로 좀 과매수 상태이기 때문에 프로그램 상에서는 좀 이제 매도가 나올 수 있어요. 차익 실현물이 나올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뭐 이번 주는 뭐 네, 그런 부분도 안정화 시킬 겸 더 뭐 이렇게 강하게 가기보다는 28만원 위에서 이제 마무리되는 모습으로 딱 끝나는 게 좀 좋은 것 같아요. 네. 자, 삼성 엔지니어링 이제 뭐 연 3일 이게 위에 있으면서 이제 15,000원 위에서는 있겠다라는 의지를 좀 많이 보여주고 있죠. 네, 보여주고 있는 상태인데, 연기금이 오늘 매도를 많이 줄였어요. 네, 금융투자에서 줄였고, 장이 오늘 금융투자하고 연기금이 좀 주도해서 좀 순매도를 하면서 지수 상승을 압박을 하고 있었는데 줄였어요. 더군다나 외인들마저도 매도량을 줄였어요. 거래량 전체가 그렇게 변한 건 없는데도 불구하고 둘이서 매도량을 많이 줄였어요. 네. 물론 이제 외인들 같은 경우에는 매수량도 많이 줄였어요. 좀 매치 한 이틀에 비해서 많이 줄였는데, 뭐 이때에 비해서는 많죠. 이때에 비해서는 여전히 많은 상태. 네. 그러니까 지금 뭐 매수도 어느 정도는 매수세도 있는 상태. 네. 연기금도 매수를 늘렸죠. 보험은 뭐 단기성, 단타성, 단기성, 그러니까 일회성, 네, 그런 거니까 특별히 보진 않는데, 자, 투신한 거 금융투자가 좀 줄인 거는 약간 조금 우려가 되긴 하지만, 그래도 뭐 이런 데 늘린 게 있어요. 자, 그러면은 얘는 뭐냐면요, 얘도 욕심 부릴 거 없어요. 오늘 15,500원 돌파하려고 좀 시도를 많이 했는데, 네, 15,500원 어떻게 넘어서 보려고 지금 한 건데, 결국 이제 아직은 좀 힘에 좀 붙이는 게 있죠. 물론 나중에는 이제 올라갈 거예요, 얘는요. 근데 단기간 좀 상승폭이 있다 보니까 차익 실현물도 있고 좀 힘이 좀 딸리는 모습이 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밀려 내려왔는데, 얘는 이번 주 어쨌든 15,000원 위에 있으면 돼요. 이제 그러면은 점점 자기 자리를 지금 상단으로 계단형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상단 이렇게 가고 있으니까 뭐 이런 모습을 유지되는 게 사실 좋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좀 박스권 매매 가능한 종목들, 네, 그렇게 좀 같이 보면서 했고, 이제 그동안 지켜봤던 SK케미칼, 삼성 엔지니어링 좀 간단하게 봤는데, 뭐 편안하게 보시면 돼요. 지금은 위에 얼마냐 이걸 보시기보단 지지 라인이 얼마냐, 지지 받느냐 이걸 보시는 게 이 두 종목 SK케미칼이나 엔지니어링 둘 다 괜찮고, 사실 뭐 이제 악재 터질 만한 거 다 터진 상태고, 삼성 엔지니어링은 유가 상승만 더 이제 받쳐주고 하고, 이제 프로젝트 수주 지금 입찰하는 것들 좋게 나오면 또 탄력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급할수록 또 급하게 내려와요. 급히 올라가면. 그러니까 차근히 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요거 하나만 좀 보면은 4월 29일 요거 마킹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4월 29일 날 다음 주 언제죠? 목요일인가요? 네. 다음 주 목요일 날 장 종료 후에요. 장 종료 후에 4월 29일 날 저녁에 삼성 엔지니어링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1분기 실적 발표. 네. 삼성 엔지니어링 1분기 실적 발표가 있으니까 이거는 좀 주주시면 달력에 마킹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뭐 이때 장 종료니까 금요일날 영향을 받을 건데, 기관들이 대충 이제 아마 눈치채는 건 있을 거예요. 모습을 보면 기관들 그 매매, 외인들보다는 기관들이 좀 빠르게 움직일 것 같은데, 그걸 좀 확인해 보시면 실적이 어느 정도 나올까 이런 거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얘는 사실 1분기보다 2분기 실적이 더 기대되는 게 있고요. 수주 반영이나 이런 것도 뭐, 그래서 1분기 어느 정도만 나와줘도 괜찮아요. 주가 모양도 괜찮고. 네.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좀 말씀드렸고요. 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 또 내일만 이제 지나면, 내일만 하시면 또 이번 주 한 주 끝나네요. 그래서 내일 유종의 미를 거두시는 그런 날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맛있는 저녁, 편안한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